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를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적극적인 방역에 나선 상황인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과 백신 관련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349명을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확산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듯이 이번 3차 유행은 아마 최대의 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1, 2차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백신이나 치료제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맞는 마지막 위기일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만 이 위기를 잘 넘기고 보내면 아마도 내년쯤에는 조금 더 안정된 상태로 코로나19를 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1, 2차 확산 때하고 이번 3차 확산은 조금 좀 유행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하시던데요. 좀 산발적으로 이렇게 감염이 이루어지고 또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방역당국의 통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일부 도서시군구 빼놓고는 다 생기기 때문에요. 각 시군구에 있는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지금 방역에 나서야 될 입장이라서 아마 상당히 힘들 겁니다. 반면에 전체적으로 다 움직인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 힘들을 좀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된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제 이러다가 숫자가 각 지자체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통계는 쉽게 300명, 400명, 500명 선으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과거에 신천지 사태라든가 광화문 집회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이런 문제들 보면 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점처럼 확 확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방사형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막 산발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한 곳에서 발생을 했는데 연쇄적으로 끊임없이 쭉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군부대에서 발생한 것도 인원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사우나도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연쇄 감염을 차단하려면은 어떤 조치들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다 이제 괜찮겠지 하는 좀 아니란 생각, 또 설마 코로나겠나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오래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10달을 끌어오면서 2차례 대유행은 있었지만 실제 각자의 생활에서 그렇게 코로나가 다가와 있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부주의한 거죠. 그냥 기침하면 기침 하나보다 설마 코로나일까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거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어떤 이 연쇄 감염을 차단하려면은 의심이 될 때 증상자에 대해서 스스로 신고하고 또 옆에 사람도 관심을 보이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근데 군부대 같은 경우는 집단 발병이 생기면 소위 군 전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제 그런 군부대든 어떤 시설이든에 대해서는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옮기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인들이 출입할 때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대형 시설들 물론 군부대도 포함해서 그런 경우에는 동선들을 평소에 좀 분리해 놓으면은 한쪽에서 발생했을 때 나머지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동선 분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대량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방역 당국은 전국적으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조금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수도권 거리두기 효과를 지켜본 뒤에 전국적으로 2단계로 올릴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이 전국적으로 2단계로 다 올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결국 이제 방역과 경제를 같이 이제 조화롭게 지금 조정해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전국을 이미 이번에 5단계로 나누면서 7개 권역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권역의 특성을 살려서 각자 방역을 좀 시도하는 게 필요하지. 일괄적으로 뭐 300명 일주가 맞는다고 해서 전국을 다 같은 권역으로 묶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미칠 거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가장 마지막에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염 경로 불명 환자 비율이 14%까지 올라갔고 또 확진자 가운데 젊은 층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젊은 층이 조용암 전파 감염원이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뭐 연구 결과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20대 군병 장정 보니까 일반인의 3배라는 것이니까 20대들이 훨씬 더 감염에 많이 노출됐었다라는 얘기고요. 또 그 사람들이 그런 퍼센티지를 갖고 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확진자로 분류가 안 됐다는 것은 그 20대는 그만큼 방역망을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젊은 층들만 따로 뭐 단속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하고 호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덧붙여서 혹시 20대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모이거나 활동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뭐 훨씬 더 좋겠죠. 네. 근데 지금 또 수능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큰데요. 지금 방역 당국은 수능을 고려해서 수도권 2단계로 조기 격상을 지금 결정한 바도 있고요. 수능 전까지 확산세가 좀 잡힐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바짝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예, 그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수능이 절대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수도권은 지금 사실은 뭐 2단계가 아니라 거의 2.5단계에 가까운 조치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세는 꺾일 거라고 봅니다. 다만 수능이 9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냥 1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일단 지방에서 혹시라도 집단 감염이 생긴 어떤 돌발 사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수험생 보호에는 뭐 수도권과 지방 할 거 없이 뭐 만전을 기해야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이 서울시가 방역을 좀 더 강화하면서 뭐 서울시 천만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설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취한 조치가 27일부터 지하철의 경우에 밤 10시 이후 운행 횟수를 20% 줄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운행 횟수를 줄이면 오히려 승객이 몰리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막차에 그 승객들이 몰릴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너무 늦게 다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이 생기니까 궁극적으로는 야간 이동 인구를 감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이 조치는 서울시에서 아마 지난번 2차 대유행 때도 일부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면요. 결국 마스크입니다. 지금 런던이나 뉴욕 같은 외국에서 갑자기 이렇게 퍼진 이유가 지하철에서 아무도 마스크를 안 끼고 그대로 오롯이 그 코로나 팬데믹을 맞았던 거거든요. 대유행을.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잘 돼 있으니까 이제는 그 법으로 지키게 돼 있으니까 마스크 끝까지 끼시고 그다음에 손으로 아무거나 잡지 말고 손 위생 잘 지키고 손으로 뭘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절대 얼굴에 올리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가끔 지하철 타보면 아주 뭐 좀 크게 대화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마스크는 끼고 있지만 그냥 전화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혹시라도 비말이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은 좀 가급적 삼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백신 관련 얘기도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평균 70% 효능을 보였다 이렇게 뭐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이 화이자 모더나보다는 낮은 예방 효과를 보인 것이지만 그쪽에서는 95%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측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쪽이 조금 더 기대를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예, 이게 이제 그 아스트라가 70%를 밝히면서 일부 그 90% 효과가 나는 그룹이 있었다라는 발표가 같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이 앞에 나왔던 mRNA 백신하고 효과가 비슷하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제 그래서 효능이 그렇게 안 떨어질 수 있다는 희망에다가 나머지 몇 가지 요건들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췄거든요. 첫째 가격이 저렴합니다. 네. 그 미국 모더나사 mRNA 백신 한 명 맞을 돈 가지고 아스트라 건 8명이 맞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암만 부자 나라지만 이렇게 8명씩이나 맞을 수 있는 백신을 버리고 한 명, 그 값으로 한 명을 맞춘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이 얘기되는 콜드체인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냉동 상태가 아니라도 되니까 냉장 상태로 옮기기 때문에 금년에 뭐 우리가 매년 맞고 있는 수천만 명이 맞고 있는 독감 백신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수월하게 우리는 맞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에서 만드는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것은 그전에도 이제 생산 경험 등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한테 익숙한 백신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장점들이 많아서 만일 효능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만 한다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경우에 투약법을 달리하면 면역 효과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사실은 실수로 그걸 제대로 용량을 다 주사를 해야 되는데 절반밖에 못한 거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이제 과학이라는 게 어쩌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게 많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검증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원래 이게 임상시험 3상에서 이렇게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1, 2상에서 다 만들어진 용량을 갖고 결정된 용량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일 이분들이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발표한 대로 90% 가까이가 저용량에서 나온다면 일석이조가 되겠죠. 용량이 적으니까 원가가 좋게 될 거고 효능도 90%가 나오니까 지금까지 나온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못지않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절반밖에 안 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아스트라는 23,000여 명을 하고 추가로 합쳐서 약 6만 명 정도를 더 할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들을 다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이 백신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다음 달이면은 뭐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던데요. 부작용 문제 걱정할 거는 없을까요? 그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비슷한 종류의 백신을 갖고 33,000명, 4만 명 정도를 해서 일단 큰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네, 부작용은 없었던 걸로 보는데요. 이게 미국 FDA가 12월 10일 날 긴급 사용 승인 회의를 한 다음에 하루 이틀 만에 아마 승인을 할 것 같이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서둘러 가다 보면 안전성 문제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제약업체에서 위탁 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가 물량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게 유리한 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예, 국내에서 백신 생산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위탁 생산 계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우리한테 일부 물량이 떨어질 거고요. 그 물량을 우리가 받아서 접종을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일찍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2천만 명에 대한 추가 민간 확보 민간 회사에서 확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훨씬 더 큰 노력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좀 우리 정부가 서두른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금 백신을 맞는 기간은 달라지겠지만 한 빨리 하면 언제부터 좀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위탁 생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거 말고도 사실은 곧 결과가 나올 백신들이 사실은 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골고루 계약을 하면서 이제 안전장치도 하면서 계약을 하면 적어도 내년 초쯤에는 우리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어떤 종류의 백신이든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백신을 맞을 시기가 그때쯤이면 될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기대하고 앞서가서도 안 되겠지만 일단은 좀 희망이 생겼다 이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이매진 드래곤스의 Working the Wire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Do you feel the same when I'm away from you?